옛날 옛적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25이었지만 가난한 살림 탓에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새벽달 울음소리와 함께 민준은 낡은 활과 화살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오늘이야말로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큰 멧돼지라도 잡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방에서 잦은 기침소리가 들리더니 달아빠진 문이 열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겨울부터 얻은 병세가 깊어져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늘 민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아, 나는 괜찮으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사실 효심이 지극한 민준이었지만 그의 사냥 실력은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화살을 쏘면 늘 빗나갔고 더들러 오면 되려 자신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도 토끼 한 마리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벌써 큰 사냥감을 어깨에 메고 내려가는데 민준만이 늘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 갈 무렵 민준은 오늘도 어김없이 빈손이라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오늘도 빈손이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호랑이라도 한 마리 잡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 너무 실망하지 말 거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들의 위로에도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묽은 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죄라도 지은 듯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가만히 그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언젠가는 우리 민준이도 좋은 사냥감을 잡을 날이 올 거라고 이 어미는 믿는다. 늘 착하게 살았으니 분명 하늘이 복을 내려주실 게야. 어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마당으로 나가 달을 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병환만은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못나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준은 오늘만큼은 꼭 사냥에 성공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껴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고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서늘한 바람만이 민준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아파. 움직일 수가 없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어디선가 여인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바위 뒤에 숲과 어울리지 않는 새하얀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다리를 다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쩌다 이리 깊은 곳에서 다치신 겁니까? 민준은 급히 여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인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상처가 깊어 움직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여인은 아픈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말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민준은 의아한 생각을 떨치고 여인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비를 피할 만한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여인의 상처를 동여매고
그녀를 등에 업어 근처의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낯선 저를 선뜻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사는 사냥꾼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처럼 맑고 아름다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심으로 가져온 주먹밥을 꺼내어 서연에게 권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기운을 차리시려면 이거라도 드셔야 합니다. 어서 드셔보십시오. 저는 괜찮으니 민준님께서 드십시오. 저도 괜찮으니 어서 드시지요. 상처가 깊으니 뭐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서연은 작게 웃으며 민준과 함께 주먹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민준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냥꾼이라고는 하나 변변한 사냥 한 번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실력이 형편없어 편찮으신 어머니께 고기 한 번 대접하지 못하는 못난 아들입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서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도와주시는 그 착한 마음씨를 하늘이 분명히 알고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서연의 칭찬에 민준은 머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냥도 잊은 채 약초를 캐어다 상처에 발라주고 깨끗한 물을 길어다주며 정성껏 서연을 돌보았습니다. 민준님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눈빛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민준님, 혹시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라니요. 그저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고 제가 좀 더 나은 사냥꾼이 되어 효도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좋으신 분이니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민준은 맹수라도 나타날까 뜬 눈으로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놀랍게도 걷지도 못하던 서연의 상처가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민준님 덕분입니다. 밤새 곁을 지켜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신기하군요. 하루 만에 나을 상처가 아니었는데 민준의 말에 서연은 가만히 미소를 짓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주목나무로 만든 듯한 은은한 빛을 내는 신비로운 활이었습니다. 화살통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화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어찌 이리 귀해 보이는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주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서연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 활과 화살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인사를 남기고는 숲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밤사이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어쩜 그런 신비한 인연이 있다니.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귀한 활이로구나.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서연이 준 활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산속에 도착한 민준이 조심스럽게 활을 꺼내 들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신기하구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야.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무서워 도망쳤을 민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활시위를 당겼다 놓자 화살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정확히 멧돼지의 급소에 꽂혔습니다. 이걸 내가 잡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사냥감들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연달아 화살을 날렸고
쏘는 족족 백발백중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민주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냥감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약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민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민준아, 이걸 정말 내가 다 잡은 것이냐?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집에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께 사냥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나. 어찌 이리도 많이 잡았느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어머니, 서연 낭자가 준 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화살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착한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게 분명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민주는 장터로 나가 사냥감을 팔아 돈을 벌었고 제일 먼저 어머니의 약을 지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도 수리하고 따뜻한 옷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민준의 살림살이도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가 생겨났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최진혁 대감은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상하군. 저 어리숙한 민준 놈이 갑자기 어찌 사냥의 명수가 되었을꼬. 그러게 말입니다. 대감. 매번 실수나 하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이 서방,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그 비밀을 자세히 알아오게. 최 대감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쩍였고 이 서방은 그날부터 민준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방은 민준이 산에 갈 때마다 몰래 뒤를 밟았고 그의 사냥 솜씨를 보고는 활에 특별한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런, 백발백중이 아닌가. 저것은 실력이 아니다. 분명 저 활에 무언가 비밀이 있어. 이 서방은 자신이 본 것을 최 대감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 활이 탐나는군. 그놈 어미가 떠들고 다니던 산에서 만났다는 그 계집은 어찌 되었는가. 그 계집의 행방은 묘연하오나 분명 그 계집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활을 빼앗고 그 계집 또한 찾아오게. 내게 다 생각이 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복면을 쓴 사내들이 나타나 그를 에워싸고 활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민준은 활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다 심하게 맞아 엉망이 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리 다친 게야? 어머니, 산길에서 도적을 만나 활을 빼앗겼습니다. 아들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가던 민주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최 대감 댁에 웬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잡혀갔다더군. 그 여인의 인상착의가 바로 산에서 만났던 서연이라는 것을 깨달은 민주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의 촌장이 민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어찌 이러고만 있는 것이냐? 어르신,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준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촌장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활이나 칼 같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올곧은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란다.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어르신. 아니다. 내가 보기엔 너는 그런 용기와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씨를 모두 가졌다. 아마 그 활은 너의 그 착한 심성 때문에 너에게 특별한 힘을 준 것이겠지. 촌장의 말에 민주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용기를 내어 다음 날 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니 최 대감과 이 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활은 대체 어찌 쓰는 것이냐? 왜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는 게야? 이상한 일이옵니다. 분명 그놈이 쓰던 활이 맞사온데. 그렇다면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이렸다. 당장 그 계집을 끌고 와라. 그 계집에게서 비밀을 알아내야겠다. 잠시 후 하인들에게 끌려온 서연에게 최 대감이 활의 비밀을 말하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활을 어찌 사용하는지 바른 대로 구하거라. 활이야 당연히 활시위를 당겨 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몰라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내 인연이. 고초를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최 대감이 하인들을 부르려 할 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대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분을 놓아주십시오. 내 놈이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냐. 여봐라. 저놈부터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자 민준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분리하여 민준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연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찌 이리도 욕심이 많은 것이냐.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자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녀님. 서연이 손을 들자 거센 바람이 불며 최 대감의 집이 흔들리고 재물 창고에서는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큰 욕심은 결국 큰 화를 부르는 법, 이 모든 것은 그대의 업보이니라. 모든 일을 끝낸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님, 저를 구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녀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용기에 감복하였습니다. 활의 힘은 원래 그대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활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대의 따뜻한 마음에 힘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이지요. 이제 그대도 스스로를 믿으시지요. 그 순간 민준의 몸에서도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최 대감과 이서방은 모든 것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이 지나 쓰러졌던 어머니는 완쾌하였고 민준은 다시 옛날의 낡은 활을 들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신비한 힘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과 다름없이 평화로웠고 그의 화살은 전보다 훨씬 정확해져 있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자. 민준의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옛날 옛적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25이었지만 가난한 살림 탓에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새벽달 울음소리와 함께 민준은 낡은 활과 화살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오늘이야말로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큰 멧돼지라도 잡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방에서 잦은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달아빠진 문이 열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겨울부터 얻은 병세가 깊어져 약 한 척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늘 민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아, 나는 괜찮으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사실 효심이 지극한 민준이었지만 그의 사냥 실력은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화살을 쏘면 늘 빗나갔고 더들러 오면 되려 자신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도 토끼 한 마리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벌써 큰 사냥감을 어깨에 메고 내려가는데 민준만이 늘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 갈 무렵, 민준은 오늘도 어김없이 빈손이라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오늘도 빈손이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호랑이라도 한 마리 잡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들의 위로에도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묽은 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죄라도 지은 듯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가만히 그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언젠가는 우리 민준이도 좋은 사냥감을 잡을 날이 올 거라고 이 어미는 믿는다. 늘 착하게 살았으니 분명 하늘이 복을 내려주실 게야. 어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마당으로 나가 달을 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병환만은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못나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준은 오늘만큼은 꼭 사냥에 성공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껴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고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서늘한 바람만이 민준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아파. 움직일 수가 없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어디선가 여인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바위 뒤에 숲과 어울리지 않는 새하얀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다리를 다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쩌다 이리 깊은 곳에서 다치신 겁니까? 민준은 급히 여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인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상처가 깊어 움직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여인은 아픈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말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민준은 의아한 생각을 떨치고 여인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비를 피할 만한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여인의 상처를 동여매고 그녀를 등에 업어 근처의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낯선 저를 선뜻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사는 사냥꾼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처럼 맑고 아름다워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심으로 가져온 주먹밥을 꺼내어 서연에게 권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기운을 차리시려면 이거라도 드셔야 합니다. 어서 드셔보십시오. 저는 괜찮으니 민준님께서 드십시오. 저도 괜찮으니 어서 드시지요. 상처가 깊으니 뭐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서연은 작게 웃으며 민준과 함께 주먹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민준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냥꾼이라고는 하나 변변한 사냥 한 번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실력이 형편없어 편찮으신 어머니께
고기 한 번 대접하지 못하는 못난 아들입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서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도와주시는 그 착한 마음씨를 하늘이 분명히 알고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서연의 칭찬에 민준은 머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냥도 잊은 채 약초를 캐어다 상처에 발라주고 깨끗한 물을 길어다주며 정성껏 서연을 돌보았습니다. 민준님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눈빛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민준님, 혹시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라니요. 그저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고 제가 좀 더 나은 사냥꾼이 되어 효도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좋으신 분이니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민준은 맹수라도 나타날까 뜬 눈으로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놀랍게도 걷지도 못하던 서연의 상처가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민준님 덕분입니다. 밤새 곁을 지켜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신기하군요. 하루 만에 나을 상처가 아니었는데 민준의 말에 서연은 가만히 미소를 짓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주목나무로 만든 듯한 은은한 빛을 내는 신비로운 활이었습니다. 화살통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화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어찌 이리 귀해 보이는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주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서연의 단호한 말에 민준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 활과 화살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인사를 남기고는 숲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어쩜 그런 신비한 인연이 있다니.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귀한 활이로구나. 다음 날 새벽, 민준은 서연이 준 활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산속에 도착한 민준이 조심스럽게 활을 꺼내 들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신기하구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야.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무서워 도망쳤을 민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활시위를 당겼다 놓자 화살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정확히 멧돼지의 급소에 꽂혔습니다. 이걸 내가 잡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사냥감들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연달아 화살을 날렸고 쏘는 족족 백발백중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민준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냥감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약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민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민준아, 이걸 정말 내가 다 잡은 것이냐?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집에 돌아온 민준은 어머니께 사냥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나. 어찌 이리도 많이 잡았느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어머니, 서연 낭자가 준 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화살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착한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게 분명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민준은 장터로 나가 사냥감을 팔아 돈을 벌었고 제일 먼저 어머니의 약을 지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도 수리하고 따뜻한 옷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민준의 살림살이도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가 생겨났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최진혁 대감은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상하군. 저 어리숙한 민준 놈이 갑자기 어찌 사냥의 명수가 되었을꼬? 그러게 말입니다. 대감. 매번 실수나 하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이 서방,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그 비밀을 자세히 알아오게. 최 대감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쩍였고 이 서방은 그날부터 민준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방은 민준이 산에 갈 때마다 몰래 뒤를 밟았고 그의 사냥 솜씨를 보고는 활에 특별한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런, 백발백중이 아닌가. 저것은 실력이 아니다. 분명 저 활에 무언가 비밀이 있어. 이 서방은 자신이 본 것을 최 대감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 활이 탐나는군. 그놈 어미가 떠들고 다니던 산에서 만났다는 그 계집은 어찌 되었는가. 그 계집의 행방은 묘연하오나 분명 그 계집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활을 빼앗고 그 계집 또한 찾아오게. 내게 다 생각이 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복면을 쓴 사내들이 나타나 그를 에워싸고 활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민준은 활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다 심하게 맞아 엉망이 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리 다친 게야? 어머니, 산길에서 도적을 만나 활을 빼앗겼습니다. 아들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가던 민준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최 대감 댁에 웬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잡혀갔다더군. 그 여인의 인상착의가 바로 산에서 만났던 서연이라는 것을 깨달은 민준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의 촌장이 민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어찌 이러고만 있는 것이냐? 어르신,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준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촌장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활이나 칼 같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올곧은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란다.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어르신. 아니다. 내가 보기엔 너는 그런 용기와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씨를 모두 가졌다. 아마 그 활은 너의 그 착한 심성 때문에 너에게 특별한 힘을 준 것이겠지. 촌장의 말에 민준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용기를 내어 다음날 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니 최 대감과 이 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활은 대체 어찌 쓰는 것이냐? 왜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는 게야? 이상한 일이옵니다. 분명 그놈이 쓰던 활이 맞사온데 그렇다면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이렸다. 당장 그 계집을 끌고 와라. 그 계집에게서 비밀을 알아내야겠다. 잠시 후 하인들에게 끌려온 서연에게 최 대감이 활의 비밀을 말하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활을 어찌 사용하는지 바른 대로 고하거라. 활이야 당연히 활시위를 당겨 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몰라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내 인연이. 고초를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최 대감이 하인들을 부르려 할 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대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분을 놓아주십시오. 내 놈이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냐. 여봐라. 저놈부터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자 민준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불리하여 민준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연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찌 이리도 욕심이 많은 것이냐.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자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녀님. 서연이 손을 들자 거센 바람이 불며 최 대감의 집이 흔들리고 재물 창고에서는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큰 욕심은 결국 큰 화를 부르는 법, 이 모든 것은 그대의 업보이니라. 모든 일을 끝낸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님, 저를 구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녀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용기에 감복하였습니다. 활의 힘은 원래 그대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활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대의 따뜻한 마음에 힘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겐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이지요. 이제 그대도 스스로를 믿으시지요. 그 순간 민준의 몸에서도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최 대감과 이서방은 모든 것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이 지나 쓰러졌던 어머니는 완쾌하였고 민준은 다시 옛날의 낡은 활을 들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신비한 힘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과 다름없이 평화로웠고 그의 화살은 전보다 훨씬 정확해져 있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자. 민준의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옛날 옛적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25이었지만 가난한 살림 탓에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새벽달 울음소리와 함께 민준은 낡은 활과 화살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오늘이야말로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큰 멧돼지라도 잡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방에서 잦은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달아빠진 문이 열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겨울부터 얻은 병세가 깊어져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늘 민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아, 나는 괜찮으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사실 효심이 지극한 민준이었지만 그의 사냥 실력은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화살을 쏘면 늘 빗나갔고 더들러 오면 되려 자신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도 토끼 한 마리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벌써 큰 사냥감을 어깨에 메고 내려가는데 민준만이 늘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 갈 무렵 민준은 오늘도 어김없이 빈손이라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오늘도 빈손이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호랑이라도 한 마리 잡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들의 위로에도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묽은 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죄라도 지은 듯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가만히 그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언젠가는 우리 민준이도 좋은 사냥감을 잡을 날이 올 거라고 이 어미는 믿는다. 늘 착하게 살았으니 분명 하늘이 복을 내려주실 게야.
어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마당으로 나가 달을 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병환만은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못나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준은 오늘만큼은 꼭 사냥에 성공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껴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고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서늘한 바람만이 민준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아파. 움직일 수가 없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어디선가 여인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바위 뒤에 숲과 어울리지 않는 새하얀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다리를 다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쩌다 이리 깊은 곳에서 다치신 겁니까? 민준은 급히 여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인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상처가 깊어 움직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여인은 아픈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말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민준은 의아한 생각을 떨치고 여인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비를 피할 만한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여인의 상처를 동여매고 그녀를 등에 업어 근처의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낯선 저를 선뜻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사는 사냥꾼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처럼 맑고 아름다워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심으로 가져온 주먹밥을 꺼내어 서연에게 권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기운을 차리시려면 이거라도 드셔야 합니다. 어서 드셔보십시오. 저는 괜찮으니 민준님께서 드십시오. 저도 괜찮으니 어서 드시지요. 상처가 깊으니 뭐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서연은 작게 웃으며 민준과 함께 주먹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민준은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냥꾼이라고는 하나 변변한 사냥 한번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실력이 형편없어 편찮으신 어머니께 고기 한번 대접하지 못하는 못난 아들입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서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도와주시는 그 착한 마음씨를 하늘이 분명히 알고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서연의 칭찬에 민준은 머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냥도 잊은 채 약초를 캐어다 상처에 발라주고 깨끗한 물을 길어다주며 정성껏 서연을 돌보았습니다. 민준님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눈빛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민준님, 혹시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라니요. 그저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고 제가 좀 더 나은 사냥꾼이 되어 효도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좋으신 분이니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민준은 맹수라도 나타날까 뜬 눈으로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놀랍게도 걷지도 못하던 서연의 상처가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민준님 덕분입니다. 밤새 곁을 지켜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신기하군요. 하루 만에 나을 상처가 아니었는데 민준의 말에 서연은 가만히 미소를 짓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주목나무로 만든 듯한 은은한 빛을 내는 신비로운 활이었습니다. 화살통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화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어찌 이리 귀해 보이는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주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서연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 활과 화살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인사를 남기고는 숲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밤사이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어쩜 그런 신비한 인연이 있다니.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귀한 활이로구나.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서연이 준 활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산속에 도착한 민준이 조심스럽게 활을 꺼내 들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신기하구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야.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무서워 도망쳤을 민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활시위를 당겼다 놓자 화살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정확히 멧돼지의 급소에 꽂혔습니다. 이걸 내가 잡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사냥감들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연달아 화살을 날렸고 쏘는 족족 백발백중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민주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냥감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약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민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민준아, 이걸 정말 내가 다 잡은 것이냐?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집에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께 사냥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나. 어찌 이리도 많이 잡았느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어머니, 서연 낭자가 준 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화살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착한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게 분명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민주는 장터로 나가 사냥감을 팔아 돈을 벌었고 제일 먼저 어머니의 약을 지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도 수리하고 따뜻한 옷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민준의 살림살이도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가 생겨났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최진혁 대감은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상하군. 저 어리숙한 민준 놈이 갑자기 어찌 사냥의 명수가 되었을꼬. 그러게 말입니다. 대감. 매번 실수나 하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이 서방,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그 비밀을 자세히 알아오게. 최 대감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쩍였고 이 서방은 그날부터 민준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방은 민준이 산에 갈 때마다 몰래 뒤를 밟았고 그의 사냥 솜씨를 보고는 활에 특별한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런, 백발백중이 아닌가. 저것은 실력이 아니다. 분명 저 활에 무언가 비밀이 있어. 이 서방은 자신이 본 것을 최 대감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 활이 탐나는군. 그놈 어미가 떠들고 다니던 산에서 만났다는 그 계집은 어찌 되었는가. 그 계집의 행방은 묘연하오나 분명 그 계집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활을 빼앗고 그 계집 또한 찾아오게.
내게 다 생각이 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복면을 쓴 사내들이 나타나 그를 에워싸고 활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민준은 활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다 심하게 맞아 엉망이 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리 다친 게야? 어머니, 산길에서 도적을 만나 활을 빼앗겼습니다. 아들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가던 민준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최 대감 댁에 웬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잡혀갔다더군. 그 여인의 인상착의가 바로 산에서 만났던 서연이라는 것을 깨달은 민준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의 촌장이 민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어찌 이러고만 있는 것이냐? 어르신,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준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촌장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활이나 칼 같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올곧은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란다.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어르신. 아니다. 내가 보기엔 너는 그런 용기와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씨를 모두 가졌다. 아마 그 활은 너의 그 착한 심성 때문에 너에게 특별한 힘을 준 것이겠지. 촌장의 말에 민준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용기를 내어 다음 날 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니 최 대감과 이 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활은 대체 어찌 쓰는 것이냐? 왜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는 게야? 이상한 일이옵니다. 분명 그놈이 쓰던 활이 맞사온데. 그렇다면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이렸다. 당장 그 계집을 끌고 와라. 그 계집에게서 비밀을 알아내야겠다. 잠시 후 하인들에게 끌려온 서연에게 최 대감이 활의 비밀을 말하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활을 어찌 사용하는지 바른 대로 고하거라. 활이야, 당연히 활시위를 당겨 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몰라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내 인연이. 고초를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최 대감이 하인들을 부르려 할 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대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분을 놓아주십시오. 내 놈이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냐. 여봐라. 저놈부터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자 민준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불리하여 민준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연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찌 이리도 욕심이 많은 것이냐.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자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녀님. 서연이 손을 들자 거센 바람이 불며 최 대감의 집이 흔들리고 재물 창고에서는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큰 욕심은 결국 큰 화를 부르는 법, 이 모든 것은 그대의 업보이니라. 모든 일을 끝낸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님, 저를 구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녀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용기에 감복하였습니다. 활의 힘은 원래 그대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활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대의 따뜻한 마음에 힘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겐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이지요. 이제 그대도 스스로를 믿으시지요. 그 순간 민준의 몸에서도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최대감과 이서방은 모든 것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이 지나 쓰러졌던 어머니는 완쾌하였고 민준은 다시 옛날의 낡은 활을 들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신비한 힘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과 다름없이 평화로웠고 그의 화살은 전보다 훨씬 정확해져 있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자. 민준의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옛날 옛적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25이었지만 가난한 살림 탓에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새벽달 울음소리와 함께 민준은 낡은 활과 화살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오늘이야말로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큰 멧돼지라도 잡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방에서 잦은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달아빠진 문이 열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겨울부터 얻은 병세가 깊어져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늘 민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아, 나는 괜찮으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사실 효심이 지극한 민준이었지만 그의 사냥 실력은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화살을 쏘면 늘 빗나갔고 더들러 오면 되려 자신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도 토끼 한 마리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벌써 큰 사냥감을 어깨에 메고 내려가는데 민준만이 늘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 갈 무렵 민준은 오늘도 어김없이 빈손이라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오늘도 빈손이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호랑이라도 한 마리 잡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들의 위로에도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묽은 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죄라도 지은 듯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가만히 그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언젠가는 우리 민준이도 좋은 사냥감을 잡을 날이 올 거라고 이 어미는 믿는다. 늘 착하게 살았으니 분명 하늘이 복을 내려주실 게야. 어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마당으로 나가 달을 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병환만은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못나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준은 오늘만큼은 꼭 사냥에 성공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껴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고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서늘한 바람만이 민준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아파. 움직일 수가 없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어디선가 여인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바위 뒤에
숲과 어울리지 않는 새하얀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다리를 다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쩌다 이리 깊은 곳에서 다치신 겁니까? 민주는 급히 여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인의 발목